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한국전력을 함께 살펴볼 AP투자연구소의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코드번호 025760번이고요. 현재 시각은 6월 10일 4시 10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한전 오늘 0.76%의 하락 마감이 되었고요. 최근에 이제 한국전력이 원전주들과의 흐름을 좀 같이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3일 정도 연속해서 음봉의 흐름들이 좀 출현됐는데 최근에 이제 원전주들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두산중공업이 있겠고, 두산중공업이 좀 쉬어가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그다음에 한전 KPS나 이런 종목도 최근 3일 연속 좀 쉬어가면서 음봉의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 한전기술이나 이런 종목들도 3일 연속 음봉이 출현되면서 그동안 상승했던 부분에 대한 가격 조정이 좀 출현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소형 종목 중에서는 이제 우리기술이나 보성파워텍 이런 종목들의 이제 조정도 눈에 보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원전주들이 하락하니까 한국전력의 주가도 조금 이제 3일 연속 음봉의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최근에 주가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서요, 과연 이제 27,000원과 27,500원을 좀 돌파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 계속해서 조금 더 추적을 해봤던 부분인데, 아쉽게 이 구간을 좀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원전주들의 흐름이 좀 꺾이고 있다 보니까 한국전력도 이번에 좀 돌파나 이런 것들은 다음 기회로 좀 미뤄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또 돌파 시도를 할 수 있는 이런 모멘텀, 즉 3분기 전기 요금에 대한 인상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가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이 탄소 중립, 탄소 제로, 그 다음에 뭐 온실가스 배출 감소, 이런 이제 정책을 펼치고 있잖아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온실가스 배출 제일 많은 회사가 이제 한국전력일 수 있는데, 석탄이나 이런 것들, 화석연료를 통한 에너지 발전, 이걸 줄이자는 거잖아요. 줄이면서 신재생에너지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가려면 결국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돈이 있어야 돼요. 재원. 돈이 없는데 어떻게 신재생에너지를 합니까? 뭐 빚내서 합니까? 그거를? 주주들한테, 안 그래도 뭐 주주들한테 유상증자 해가지고 돈 빌려가지고 그걸로 이제 재원 마련할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서 뭐 주가도 장 좋을 때 하나도 못 가놓고 뭐 지금 재원 마련하자고 뭐 유상증자 그걸 할 거는 아닐 것 같고, 주가에 뭐 그런 차원으로 갈 건 아닌 것 같고,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뭐 RPS 신재생에너지 의무 비율 이거 높이고 있는 것도 결국에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 높이자는 거잖아요. 더 생산 많이 하자, 신재생에너지로 전력을. 이런 차원에서 이 부분도 지금 10에 RPS가 지금 10인가 그런데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뭐 20, 30까지 이렇게 올려가는 그런 부분들이 되는데, 결국에 그걸 하려면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뭐 돈이 있어야 하지.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그동안에 적자나고 힘들었잖아요. 물론 작년에는 흑자를 봤지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앞으로 이제 안정적인 이익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을 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높이자. 그렇게 해서 도입한 게 연료비 연동제거든요. 연료비 연동제인데 그게 지금 제대로 작동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어요, 사실. 1분기에는 전기요금 내렸죠. 2분기에는 동결시켰죠. 3분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어디서는 또 동결시킨다. 왜? 인플레 우려 때문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인플레에 대한 우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이제 동결시켜야 된다. 유보해야 된다. 전기요금 인상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뭐 탄소 중립이나 이런 부분들 뭐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실천이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도 참 저기 하죠. 야, 이 앞에서는 탄소 중립을 외치는데, 탄소 중립이나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현실은 재원이 없어요. 재원 마련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해야 되는데
전기요금은 못 올리게 해가지고 재원이 없고 그런 신재생에너지나 투자나 이런 부분들이 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으로 가고 악순환의 반복이거든요. 되게 간단해요. 그래서 그냥 올리면 돼요. 전기요금을. 그게 이제 상한이 플러스 다 있기 때문에 상한이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막 폭등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 제도를 만들 때 올릴 수 있는 상한을 다 조절을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막 그 최근에 원재료 값이 막 70불씩 가지 않습니까? 원유가. 원유가 이제 70불씩 가고 있는데 이제 올려야 돼요. 올릴 수밖에 없고 올릴 것이다라고 시장에서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좀 보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3분기에는 좀 올릴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있는데요. 올린다고 해도 사실 한전의 연간 적자는 좀 불가피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대체적인 시각이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연간 투자에도 배당 안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은 꼭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적자 나면 이거 배당 안 주거든요. 배당 안 주고 작년에는 흑자 나서 배당을 준 거고 올해 적자 나면 배당 안 줍니다. 그래서 배당 투자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도 그냥 이 한전의 기업에 대한 가치를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가격적인 메리트는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이 가격적인 메리트는 정말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전기요금의 인상이 좀 미뤄질 수도 있고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는 있는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비즈니스의 가치 그러니까 이제 전력을 생산하는 대한민국 유일한 그런 이제 회사로서 전력 생산과 판매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이 회사가 갖고 있는 특유의 이런 안전성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공기업이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이런 이제 주가의 위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가격이 너무나도 좀 매력적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 보면 사실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아요. 단기적으로 보면 여기 딱 봐도 누가 봐도 이제 저항받는 자리거든요. 여기 매물이 많이 있어가지고 매물이 많이 있어가지고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대신에 이제 매물 소화는 조금씩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점이 계속 높아지죠. 이렇게 가다가 이제 꼭지점 수렴해서 위든 아래든 방향은 나올 건데 어찌됐든 지금 이제 이런 수렴하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번 3분기 전기 요금 이후에 다음번에 또 4분기 전기 요금에 대한 부분들도 또 결정을 할 거예요. 이건 이제 정권 말기이기 때문에 아마 정권 말기에 이제 요금 인상 그냥 할 수도 있어요. 눈치 안 보고 또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정권 말기인데 뭐. 그래서 3분기 전기 요금 인상, 4분기 전기 요금 인상 그런 이제 인상 요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각될 때마다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좀 반응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현재까지는 지금 3분기 전기 요금에 대한 인상 기대감도 어느 정도 이 상승에 저는 반영이 돼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이미 다 알려진 내용이니까 사실 원전 이슈로 올라왔다라고는 하지만 이 부분에 더해서 어느 정도 전기 요금에 대한 이슈도 조금은 반영이 돼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뭔가 이제 전기 요금 인상 결정이 났을 때 과연 이제 좀 돌파가 될 것이냐 아니면 좀 재료 소멸 관점으로 해서 오히려 주가가 좀 빠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잘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자리가 신규로 받을 만한 자리는 아니에요. 신규 들어갈 만한 자리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제가 예전부터 했지만은 이 종목의 방향성은 정말 좋다. 그거는 이제 이 구간에서의 이제 어느 정도의 지지, 어느 정도 주가가 더 빠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하나의 기준이었던 것이고 현재로서는 그때 당시에 설정했던 이제 저항대가 제가 27,000원, 27,500원인데 여기까지 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더 가느냐 밀리느냐는 사실 가늠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과연 이제 주가나 이런 부분들 어떻게 반응할지 이 저항대를 좀 돌파하기 위한 제 시도가 나올지 아니면 좀 쉬었다 갈지 그 부분들을 좀 가늠하기는 예측이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21일 날 전기요금 3분기 전기요금을 인상을 하게 되는데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걸 뺐다가 다시 가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해요. 그렇기 때문에 뺐다가 가지는 않을 것 같고 뭔가 이 흐름을 계속 유지하다가 결과를 보고 거기서 위든 아래든 방향을 한번 다시 모색하지 않겠나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이제 수급에서는
이 연기금이 최근에 이제 꾸준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요 며칠 좀 팔아요. 그리고 외국인들도 오늘은 샀지만 전반적으로 현 구간에서 그렇게 공격적인 매매나 이런 것들을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투신들도 이게 이런 수량들 꾸준히 매수는 들어오는데 솔직히 수량이 많은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도 어찌 보면은 지금은 좀 간을 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어차피 뭐 연기금이야 장기 투자하면 되는 것이고 외국인들이야 지금 단기 투자하고 있는 거고 투시는 정체성이 조금 애매한 것 같고요. 약간 얘네들도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어차피 연기금이야 장기 투자로 들어오는 거일 수 있는데 투신들은 많은 수량을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꾸준히 사들이기는 하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도대체 지금 이거를 뭐 어떻게 지금 보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외국인들은 확실해요. 단타예요. 외국인들은 거의 뭐 지금 단타죠. 그러니까 이제 기관 주도의 수급에서 외국인들이 보탬이 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결국에 이걸 이제 뚫어내는 힘도 연기금이나 이런 투신들을 바탕으로 해서 플러스 알파로 외국인들이 더해졌을 때 이제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결국에는 이제 전기요금 인상이 결정이 됐을 때 그 부분에 반응을 하는 연기금과 투신과 외국인들의 수급 이게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할 거라고 보거든요. 오히려 얘네들이 인상 딱 하자마자 재료 소멸 8억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인상 좋아 가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의 주가의 방향은 정말 이건 뭐 자로 잰 듯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방향성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뭐 방향성이 그냥 상방이에요. 저는 떨어져도 이 하반만 이탈하지 않으면 여전히 괜찮다라고 보거든요. 내려오면 좀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도 이 힘이 좀 모이고 있다라는 것이 보이기는 하는데 여기서 과연 이제 곧바로 나올지 눌렀다 갈지는 정확히 저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유자분들의 영역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 좀 어느 정도 좀 눌러준다면은 한번 저가 매수를 해볼 수 있지만 현재 이 저항대 머리맡에 두고 들어가기에는 좀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에요. 안 그러면 뭐 분할 매수해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보고 분할 매수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결국에 있는 분들의 이제 관점에서 좀 이게 돌파냐 마냐를 21일 날 그 포인트를 두고 지켜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구간에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사실 그냥 방향성은 정말 좋은데 그렇다고 이 자리가 매수 자리가 될 수는 없거든요. 돌파 못하면 꼭지가 되는 자리가 지금 자리예요. 27,000원대 자리.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차라리 깔끔하게 돌파를 해주고 안착을 하면 27,000원에 지지를 보고 들어가면 되는 거고 내려오면 24,000원에 지지를 보면서 반등을 기대하면 되는데 지금은 조금 어렵다는 거죠 사실. 그래서 아마 지금부터 이제 한 일주일 21일 그때 전기요금에 대한 인상 기대감이 있는 그 시점까지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신규의 영역이 나오지는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외인들 기관들의 수급의 방향이 어떻게 결정되느냐가 돌파냐 아니면은 재료 소멸이냐 이렇게 또 반응을 보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밑으로도 지금 현재 주가 대비해서 밑으로도 다소 괴리가 있기 때문에 조정의 가능성 충분히 있고요. 전기요금 인상이 지금 7년 거의 8년 만에 되는 거거든요. 이 전기요금 인상을 만약에 이제 한다면 8년 만에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주는 상징성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상징성에 과연 이제 또 돌파의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구간이에요. 제가 이 밑에 있을 때에는 요 자리 잘 지켜지고 바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조정이 나오든 돌파가 되든 있는 분들이 결국에 확인하는 그런 자리가 지금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한 다음 주까지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한국전력의 이제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이 다소 요새 조금 원전 이슈나 이런 부분들 원전주들이 좀 떨어지면서 훼손은 좀 되고 있지만 그래도 다음 주까지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입니다.
자, 앞으로도 이제 한국전력은 이슈가 생길 때마다요,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혹시 이 밖에 궁금하신 종목은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이슈 종목 분석에서 궁금한 종목 해결해 가시면 좋고요. 매일 아침 9시 무료 추천 종목 나오니까 무료 추천 종목도 많이 활용해 주시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카톡 친구 추가가 있는데, 카톡 친구 추가는 AP투자연구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료방이 있습니다. 실시간 속보나 시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공유해 드리기 때문에 그 무료방에 참여하실 분들은 친구 추가도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